자, 두 번째 팩터는, 그럼 세계 질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저 흐름 속에 있는데, 자, 그럼 과연 그 소련하고 그 러시아 연방이 국제 정치적 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변모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1년대 소련 해체되고 CI에서 출범 그 배경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소련은 45년 이래로 국제 정치 완전히 그 주역이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이극 체제 주역이었다. 나토하고 와샤팩. 자, 그러면서 이제 동구권을 리딩하고, 자, 이런 그 위상을 누렸는데, 그러나 91년도 소련 몰락 이후에, 자, 이게 소련 해체되고 그 이제 완전히 CI에서 그 독립국가가 생겼다. 그 말이죠. 15개 독립국가가 생겼다. 이제 그 얘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연합 형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소련을 몰락했는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10년간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패전이었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사회주의 그 계획경제 체제 이것이 작동을 안 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구 공산주의 체제도 덩달아 전부 몰락했다. 70년대 두 차례 그쳐서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극복을 못한 거다. 그 결과가 이제 그 동구권 전부 저 완전히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1년도에 그 당시에 그 유지하고 있던 와샤 팩트 이것도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는 구테타도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소련 그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제 소련 협정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CI에서 협정을 12월 21일 날 서명하고, 그 다음에 고비 대통령 사임선서하면서 이제 소련은 드디어 그 후계국으로, 자, 러시아 연방의 모든 법적 그 권한을 전부 인결했습니다. 그래서 CI에서 이제 15개 CI에서 공화국이 생겼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나라는 여전히 공산국가로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민주국가로 둔갑을 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국제정치 위상 이런 것들은 볼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CIS 국가들 볼 때. 자,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주권을 획득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타입은 뭐냐 하면 이제 여전히 그 공산국가 하는 나라들이 어디냐 하면은 이거는 전부 다 구소련, 그러니까 올 그 커뮤니스트 엘리트들이 다시 그 정권을 이어받은 나라들. 예컨대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5나라는 완전히 일당 독재하고, 그 다음에 선거도 저 통명부 작성해가지고 뭐 저 부분 찬성, 그 다음에 찍찍금 반대 뭐 이렇게 엉터리 선거. 그 다음에 언론 자유도 전혀 없고 구금 형벌이 완전히 일상화돼 있고,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대로, 자, 구소련이 해체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정과 동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발틱 3국은 이 나라들은 전부 친서방으로 돌았다. 이제 그 완전히 독립과 동시에. 그러면서 시장 경제 받아들이고, 2004년 전부 EU 가입하고. 자세히 봤더니 지난번 다른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발틱 3국은 예컨대 이제 폴란드나 아니면 저쪽 북쪽 핀란드하고 끊임없이 이제 구소련 체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예컨대 공산 진영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서방 진영의 그 민주주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그 향수를 잊지 못하고 쉽게 이제 돌아설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은 한편으로 공산 세력이 있고 한편으로 민주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브리드 레짐 해가지고, 자, 휘발유도 있고 무슨 뭐 디젤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 최초에 이제 저 크랍축 대통령, 그다음 쿠시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야누코비치하고 이제 이슈첸코하고 나오면서 다시 이게 공산, 그다음에 서방 진영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포로셴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젤렌스키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친서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그 5개 나라들은 지금 이제 조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공산 세력, 민주 세력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정치 세력이 이제 없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지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은 곧 이제 서방으로 이제 편입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몰다브나, 조지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2014년에로 EU하고 이제 그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Association 그 Agreement, 자, 이거를 전부 맺었습니다. 맺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야누코비치가 이제 사인을 거부하면서, 그 다음에 유로 마이단 플라츠, 그래서 2013년
그 11월 달부터 이제 대규모 그 시위가 있으면서 결국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유시첸코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자유민주 그 서방 체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자유 진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이제 러시아 연방인데 이거는 2000년도부터 이제 푸틴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공산국가, 독재국가, 옛날 구소련하고 정과 동 완전히 복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옐친 치하의 그 러시아 연방을 이렇게 보면은 자 완전히 이제 국력이 쇠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한다, 시장 경제 한다면서 전부 이제 흉내는 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방과 같이 그렇게 모든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완전히 국내 경제가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완전히 그 GDP가 6분의 1로 줄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4분의 1로 줄고 그러니까 그 근본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공화국 간의 그 경제적 결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단절됐다. 지금 현재 이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할 때 그 당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단절시키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전부 마비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10년이 소요될 거다. 이런 진단을 초창기에 그 옐친 치하 러시아 연방에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사회 안전 보장 인프라 이런 것들도 전부 와해됐다. 사회분양 체계도 이제 말을 안 들었고 보건 교육 체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옐친 치하의 그 러시아 연방의 외교 정책. 자, 이 얘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옐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뭐 이게 들여온다 하면서 서방 흉내를 나름대로 많이 냈다. 그러면서 이제 나토 EU 관계도 이제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미국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아주 관계가 좋았다. 이제 그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클린턴의 그 미소 해가면서 클린턴이 옐친만 만나면 항상 낄낄거리고 웃는 사진들이 이제 여러 장 있습니다. 막 그런 이제 밑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이제 그 기본 협정도 체결했고 97년도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EU 파트너십 협정도 97년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나토 그 이사회 창설하고 그 다음에 EU하고 여러 가지 경제 사법 내 안보 교육 문화 뭐 이런 면에서 협력하기로 한 그런 협정도 체결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서방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그 미국이나 이 서방에서 옐친 러시아 연방을 예컨대 이제 구소련의 법적 후계국이다 확실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여러 측면에서 그 핵심 국가가 러시아 연방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정세 주요 축을 이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EU 생산품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EU를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EU하고 공동 대응을 하면서 잘 지냈다 그 얘기. 그러면서 또 군비 통제 군축 분야에서도 서방과 긴밀히 협력하고 스타트 원 INF 그 다음에 이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94년도 이 얘기는 여기다 구소련 당시에 이제 핵무기 여러 나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렇게 3국에 있었는데 자 이런 그 핵무기를 전부 다 러시아 본국으로 다 이제 소환하고 자 이제 완전히 전부 다 돌려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서명했던 영국과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안보와 독립을 이제 보장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인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체결하면서 그야말로 서방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소련에 비해서 이제 국제정책 위상 이런 것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년부터 푸틴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이제 러시아 연방 신위계 정제 푸틴 하에서 보면은 대단히 이제 옐친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많이 완전히 그 강경으로 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틴 자체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나토한테 포위되어 있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나토의 그 동진 예컨대 99년도에 이제 세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했는데 자 폴란드하고 체코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 이 나라 가입하고
그다음 2004년도엔 무려 7개 나라가 옛날에 전부 위성국가였던 소련의 위성국가는 7개 나라가 예컨대 발틱 삼국, 그 루마니아,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이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7개 나라가 전부 다 돌았다 2004년도에 그 이후에도 계속 돌아가지고 14개 나라가 전부 다 이제 나토 그 휘하로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는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러시아, 유라시아 전략, 여기에 지금 대항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푸틴 머릿속에는 저쪽 그 서쪽 이제 폴란드 그 리스본스부터, 자, 저쪽 그 예컨대 캄차카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완전히 이 일대를 우리 러시아 제국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 도전이 바로 이제 그 나토의 동구 확대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조지아 나토 동구, 뭐, 이 얘기가 이제 부시를 통해서 나오니까 2008년도에, 자, 5.1 전쟁하면서 완전히 조지아를 묵사발을 내놓고, 그 다음 그 외에도 이제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이런 데에서 이제 서방과 계속 악유를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어쨌든 하여튼 이 푸틴은 미국 주도 일방정책자, 이게 일극체제, 이건 지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멀티폴러 다극체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반미, 반서방 정책, 이거를 계속 고수를 했고,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중국하고도 긴밀히 파트너 협정을 맺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나간 것이 옛날에, 자, 비록 이들 독립시켰지만 계속 하나씩 우리가 먹겠다.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소련 그 공화국들을 하나씩 내 휘하로 전부 끌고 오겠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먹었고 돈바스를 장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조지아 분리독립국 아파지엔하고 지도세티안 이런 것들을 전부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 영역 이걸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소련의 그 제국 제국의 그 영광 이런 것들을 내가 받듯이 나는 제2의 뼈도로 대저가 되면서 이와 같은 영광을 재현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푸틴의 그 외교 정책의 컨셉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자, 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을 만들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저쪽 그 이제 아까 얘기대로 리사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자 하면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을 그 구축하겠다. 자, 이것은 바로 EU의 서방의 그 서방 측 EU에 대항하는 그런 그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EU는 그 당시에 또 이게 완전 2013년도 그 당시에 구소련 공화국한테 6개 나라한테 이제 오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 포함해서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맺자 해가지고 이제 6개 나라 전부 하고 그 중에서 4나라고는 이미 사인까지 했다. 여기에 지금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 몰다바하고 우크라이나 자 이렇게 했는데 이 4나라에서 푸틴도 똑같이 이제 같은 제의를 하면서 우리가 자 이 유라시아 이 유니온 자, 경제연합 이거 하자, 뭐, 해가지고 서로 이제 또 대항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정책을 펼쳤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2년도, 자, 2022년 이제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그가 9월 달에 러시아 세계가 이런 거다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러시아 세계는 이런 거다 하면서 루스키미어, 자,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 세계, 자, 이것의 어떤 전통, 이념, 이런 그런 것들 이상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잘 보관하고 그러면서 촉진시켜야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는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약 한 2,500만 명의 그 러시아인의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내가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정체성이 계속 그 유지될 수 있도록 자, 이걸 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그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내가 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약한테 약 한 18%의 그 러시아인들, 이 사람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지금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전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크림반 먹고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이런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러시아 그 민족들을 전부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제 이런 걸 정당화한다. 그 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들 발틱 3국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 국가 얘들도 하나씩 차례로 내가 먹겠다. 이제 그 영향권으로 이제 편입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사기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과의 그 어떤 군비투지 군축 레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하면서 CF 이거를 이제 2007년부터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푸틴치아의 러시아의 이제 국제정책 위상을 살펴보면은 자 최초 이제 러시아 그 옐진 저 연방 그 옐진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푸틴 집권 당시에는 이제 대단히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그 강공 이런 그 조치로 인해서 자 이 서방도 긴장을 하고 또 여러 군데서 여러 팩터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 연방과 그 갈등을 빚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나 2013년도 크림 합병 이후에 자 국제사회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내리고 자 이후부터 러시아 연방의 그 위상은 이제 추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그 민항기가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자 이 미사일 쏴가지고 격출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전부 국제사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생션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생션 내용에 따르면은 자, 주요 인사들 그 입국 금지하고 해외 계좌 차단, 그다음 은행 예치금 동결, 그다음에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하고, 그다음 방산 에너지 업체 거래 중단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금수 조치 뭐 이런 것도 취하고. 자, 그러면서 러시아 국내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1997년부터 쭉 그 협력해 오던 자, 예컨대 이제 EU와 자, 이런 것에서 전부 이제 단절이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유럽 이사회에서는 러시아 협력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EU와 아까 그 이제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 그 협정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자, 이것을 이제 전부 완전히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국제기구와의 그 재정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중단됐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이와 같은 그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작년 2월달 이후에 또 다른 그 생션에 인해서 러시아의 위상은 완전히 급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야말로 정말 허약한 실체가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참으로 좀 세계 제2의 군사대국 뭐 예전에 그 강대국 그야말로 정말 참 부끄러운 이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